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주제인 경제적 등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제적 등가라는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돈의 시간적 가치 부분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면요. 자, 지난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우리 로또 복권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일시금, 연금 중에 어떤 걸 더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일시금이 더 좋은지 연금이 더 좋은지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돈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시간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돈의 시간적 가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바로 이 돈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돈을 버는, 스스로의 몸집을 벌리는 그런 능력을 일컫는 것이고, 돈의 시간적 가치가 얼마나 큰가 또는 작은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통상 이자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돈의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시간적 가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이자율이 작을 때 돈의 시간적 가치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로 이러한 이자율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이자율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기회손실비용, 인플레이션율, 위험할증,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 이자율은 결국 기회손실비용과 인플레이션, 위험할증의 합계에 의해서 환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자를 따져주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는 단순이자 계산 방식, 또 하나는 복합이자 계산 방식. 이 차이는 무엇이 있었냐면, 단순이자는 오로지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반면에 복합이자는 원금과 이전에 누적된 이자 가운데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는, 즉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이자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자가 붙는 부분이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반면에 복합이자라고 얘기를 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순이자의 경우에는 이자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됐었죠. F는 P의 1 플러스 I N.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리의 공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반면에 복리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 같은 형태가 돼서 이거를 복리의 공식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경제성공학에서는 단리의 공식을 쓴다 아니면 복리의 공식을 쓴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경제성공학에서 이자 계산을 하라고 하면 표준은 복리의 공식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리의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단리의 공식, 복리의 공식 이야기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바로 이 식 하나만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 각각의 의미를 하는 것은 F는 미래가치, P는 현재가치, I는 이자율, 그리고 N은 기간. 뭐에 대한 기간이냐면 미래 시점에서 현재 시점을 뺀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 P라는 돈이 N년 동안 I라는 이자율로 계속 불어나게 되면 미래 시점에는
P보다 훨씬 큰 F라는 가치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 수업이 이루어졌었고요. 오늘 수업에는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한 F는 P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복리의 공식을 좀 변형해서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 경제적 등가라는 제목이 있다시피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복리 공식이 나와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복리의 공식입니다.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고 생겨있는 이 공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 복리의 공식을 이 형태 말고 다른 형태로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케이스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 지금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죠. F와 P와 I와 N. 그런데 그 4개의 변수에 대한 관계를 이 복리의 공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F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F를 구할 때는 이 식이 편하겠지만 어떨 때는 이 P를 구해야 될 때도 있을 테고 또 어떨 때는 이자율 I를 구해야 될 때도 있을 테고 어떨 때는 여기에 있는 기간 N을 구해야 될 때도 있을 테니까 이 식을 갖다가 지금 F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형태를 예를 들면 P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고 I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고 N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리의 공식을 P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원래의 이자의 공식에서 양변을 갖다가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눠주면 P는 F의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또는 이거를 갖다가 지수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분수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형태의 지수로 나타내면 P는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리의 공식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미래가치와 이자율과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기간 차이 n을 알고 있다면 현재 가치를 역으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F는 P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복리의 공식을 뭐에 대해서 정리할 거냐면 I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I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양변을 갖다가 P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좌변은 P분의 F가 됐고 우변은 1 플러스 I의 N승이 되었죠. 자, 이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N분의 1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좌변은 이렇게 P분의 F의 N분의 1승이 되지만 오른쪽은 N승이 있었고 거기에 N분의 1승을 또 해주게 되니까 N과 N분의 1승이 서로 상쇄가 돼서 1값이 되고 따라서 우변은 1 플러스 I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우변에 있는 1값을, 이 1값을 좌변으로 정리를, 이양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형태죠. I는 P분의 F의 N분의 1승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재가치 P, 그리고 미래가치 F,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시간 차이 N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자율을 적용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월마트의 수익률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여기 있는 공식을 바로 이용을 한다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복리의 공식을 n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이거는 좀 다른 것보다 살짝 더 복잡합니다. 일단 앞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변을 먼저 p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p는 사라질 테고 좌변이 p분의 f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지수 텀에 있다 보니까 이 지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자, 로그를 취하게 되면 좌변은 로그 P분의 F가 되고 오른쪽은 로그 법칙에 의해서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로그 1 플러스 i의 n승과 동일한 의미가 바로 n 로그 1 플러스 i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n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 로그 1 플러스 i의 요 부분으로 양변을 갖다가 나눠주게 되면 n은 로그 p분의 f 나누기 로그 1 플러스 i. 자, 이거는 이자율 i와 현재가치 p, 미래가치 f가 주어져 있을 때 과연 요 p와 f 사이가 몇 년이 떨어져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라면 요 공식을 쉽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셨을 텐데 연습 문제 풀이를 할 때 단순히 이 복례 공식뿐만 아니라 나머지 요식, 요식, 요식 이렇게 변형된 식이 있었다라면 조금 더 문제를 풀기가 편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복례 공식의 변형 부분을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적 등가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경제적 등가는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서로 교환될 수 있는 현금 흐름들 사이에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등가라고 하는 건 동등한 가치, 동일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일한 가치가 뭐 무게가 같을 수도 있고 길이가 같을 수도 있죠.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동일한 가치냐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앞쪽에서 경제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등가라는 건 화폐의 가치 측면에서 두 개가 동일한 가치를 가질 때 일컫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현금의 흐름을 비교를 할 때 두 개의 현금 흐름이 서로 다른 시점에 다른 크기의 화폐가 들어오고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적당한 이자율을 적용을 해주면 두 개의 화폐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적 등가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디선가 이 경제적 등가를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자율이 몇 %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두 개가 경제적 등가다 아니다라는 얘기조차 꺼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밑에 보면 이자율이 10%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올해의 100원하고 1년 후에 110원은 경제적 등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10%라고 하는 건 내가 올해 100원을 은행에다 맡기게 되면 1년 동안에 100원의 10%에 해당하는 10원이 이자로 발생하게 되고 1년 후면 110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의 100원과 내년의 110원은 동등한 크기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자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올해 100원과 내년에 110원이 경제적 등가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라면 올해 100원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내년에 105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5%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올해의 100원이 내년에 110원보다 훨씬 작은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100원이 1년 후로 가면 105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내년도에 있는 110원이 훨씬 더 큰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시장의 이자율이 20%다. 그럼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죠. 이자율이 20%라고 하는 얘기는 이 올해 100원이었던 요 돈이 1년 후가 되면 이자 20원이 붙어서 120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20%인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있는 110원보다는 현재 시점에 있는 올해의 100원이 훨씬 더 큰 가치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 얘기해보면 이자율이 5%일 때 펜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자율이 5%였을 때는 내년도에 경제적 등가가 얼마가 되냐 하면 105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자율이 20%가 된다면 올해 100원에 해당하는 거에 경제적 등가는 12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내년에 110원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이게 더 우선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아니군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105원, 즉 5%인 경우에는 얘가 더 선호가 되는 거고 반면에 20% 이자가 돼서 1년에 120원이 된다면 요 놈이 더 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가장 핵심적인 건 이 경제적 등가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위해선 반드시 특정한 이자율이 가정이 되어야 다른 말로 하면 이자율이 가정이 된다는 건 돈의 시간적 가치가 바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돈의 가치를 비교 가능할 때만 경제적 등가를 논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경제적 등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두 개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A라는 현금 흐름, 그리고 하나는 B라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A라는 현금 흐름은 0년도에 2,000을 받고 10년도에 5,000을 받는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하면 착수금 2,000을 받고 그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5,000을 받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B라는 현금 흐름은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골고루 나눠서 매년 800씩 돈을 받는 그러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일시불의 개념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연금의 개념 같은 것이 조금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두 개의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과연 이 두 개의 현금 흐름 중에 어떠한 현금 흐름이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좀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다시피 0년도에 존재하는 화폐 가치와 1년도에 존재하는 화폐 가치 그리고 2, 3, 4 쭉 해서 10년도에 존재하는 화폐 가치는 이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시간적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를 그냥 단순히 비교한다 그러면 돈의 시간적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여기는 7,000을 받는 것이고 여기는 8,000을 받는 거니까 B가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복례 공식 같은 컨셉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따져보려고 하는 건 이 두 개가 경제적 등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정한 이자율 I를 적용을 하면 어떤 이자율 I 하에서는 0년도에 2,000을 받거나 10년도에 5,000을 받거나 아니면 매년 800씩을 받거나 그 두 개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일단 여기 있는 현금 흐름 두 개는 서로 다른 시점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모든 현금 흐름들을 10년차 시점의 가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현금 흐름을 여기 있는 0년도에 있는 이 현금 흐름을 이렇게
10년차 시점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좀 잘 해볼게요. 자, 요 0년차에 있는 2000이라는 화폐를 요 10년차 시점으로 옮겨오고, 그러면 이 시점 이동이 필요한데 이 시점 이동을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공식, 복례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특정한 이자율 i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0이라는 돈을 10년 후의 미래로 옮기기 위해서는 1 플러스 i의 10승이라는 값을 곱해주면 10년 후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금 흐름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에 1 플러스 i의 10승 더하기 5000. 야, 5000은 왜 그대로일까요? 10년차 시점의 가치니까 이미 10년차에 와 있는 거죠. 따라서 별다른 가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이 B의 현금 흐름은 옮겨야 될 것이 굉장히 많네요. 1년차부터 9년차에 있는 800이라는 돈을 다 순차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먼저 1년차에 있는 놈부터 한번 옮겨보면 이 놈을 이렇게 옮기란 얘기인데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는 건 1 플러스 i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자율 i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몇 승을 해줘야 되느냐? 자, 이 n이라고 하는 컨셉은 앞서 여러 번 살펴봤다시피 현재 가치가 존재하는 시점과 미래 가치가 존재하는 시점의 시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는 1년 차에 존재하고 하나는 10년 차에 존재하니까 당연히 이 시간 차이는 9가 되겠고 바로 이 9년이 우리가 지수 n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개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i의 9승. 그럼 2년 차에 있는 걸 10년 차로 옮기기 위해서는 1 플러스 i의 8승.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보면 B에 있는 현금 흐름들을 모두 10년차 시점으로 옮겼을 때 나오는 가치가 이런 형태의 수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율 i를 적용을 하면 경제적 등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A 값과 B 값이 동일한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A와 B가 동일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A와 B가 동일해지게끔 하는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자, 이 B의 항목이 지금 보면 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좀 바꿔보면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800, 그리고 n이 10, 기간이 10, 그리고 이자율이 1 플러스 i. 이게 이제 공비가 되는 거죠. 등비수열의.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등비수열의 합계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보면 어떻게 간단하게 되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800에 1 플러스 i 10승 마이너스 800 나누기 i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굳이 이걸 써보면 2000에 1 플러스 i의 10승 플러스 5000은 800에 1 플러스 i의 10승 마이너스 1 나누기 i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한 뭐 2차나 또는 3차 방정식 정도 되면 손으로 풀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차 방정식이 넘어가면 손으로 푸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컴퓨터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집에서 한다라고 하면 뭐 엑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또는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이렇게 생긴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후반부에 가면 이 공학용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 힘을 빌려서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면 i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온 i값이 32.88%입니다. 따라서 이자율 i를 적용을 하면 a값을 계산을 하든 b값을 계산하든 모두 다 3924
327 만원 정도의 수치가 되고 결국 A의 현금 흐름과 B의 현금 흐름이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핵심이 되는 건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특정한 이자율 i를 적용을 하면. 그럼 i가 얼마냐? 이런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는 요 A라는 현금 흐름과 B라는 현금 흐름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선 32.88%라는 이자율이 필요한 거고 결국 굉장히 높은 돈의 시간적 가치가 존재를 해야 A와 B의 현금 흐름이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등가의 개념을 이자의 공식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의 공식, 즉 공례 공식이라고 하는 건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식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는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 따라서 0년도에 이렇게 P의 크기만큼 있는 것이 N년이 지나면 특정한 이자율 I로서 N년 후에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 되는데 바로 이 놈을 이자율 I를 적용했을 때 미래가치 F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를 만약에 P1을 이자율 I로 오늘 적립을 한다면 N년 후에 F1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게 이제 복리의 공식의 개념인 거죠. 이 첫 번째 표현이. 근데 똑같은 이 표현을 경제적 등가의 컨셉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특정한 이자율 I를 가정한다면 N년 말에 F1, 즉 P1 플러스 I의 N승 1과 현재 시점의 P1, 다시 말하면 F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 이 두 개는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리의 공식을 이용해서 얘기한다면 현재 P1을 적립하면 N년 후에 이자율 I로 계산을 해서 F1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경제적 등가의 개념에서 얘기를 한다면 현재 시점의 0과 N년 후 시점의 P1이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경제적 등가의 개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0년도에 2042라고 하는 현금의 흐름이 있는데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이자율이 8%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5년 후 5년도 말 시점에 미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예제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복리의 공식을 한번 먼저 써보면 이런 거죠. 자,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이 복리의 공식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P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I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 있는 5년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결국 이 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F는 2042에 1 플러스 0.08의 5승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바로 2007, 이게 아니군요. 자, 좀 지워볼게요. 여기 계산을 하고 나면 8%니까
3000이라는 값이 나와서 즉 3000이라는 값이 되는데요. 자, 이걸 경제적 등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영년도 시점의 2042는 이자율 8%를 가정한다면 5년도 시점에 3,000이라고 하는 금액과 경제적 등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경제적 등가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이자율이 가정이 되어 있어야만 성립하는 이야기였죠. 만약에 우리가 이자율이 8%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의 이자율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 5년 후의 경제적 등가는 3,000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1 플러스 0.06의 5승이 되니까 2,7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이자율이 10%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 5년 후의 미래 가치는 2040에 1 플러스 0.1, 즉 이자율 10%의 5승이 되기 때문에 3289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0년도 시점의 2042는 2733, 3000, 3289 도대체 어떤 놈이랑 경제적 등가냐 라고 질문을 한다라면 우린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이자율이 몇 %냐? 그걸 나에게 알려주면 5년 후 시점에 경제적 등가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8%의 이자율이 가정되어 있다면 5년 후에 경제적 등가는 3,000이고 만약에 6%의 이자율을 가정한다면 현재 시점의 2042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 5년 후의 가치는 2733. 이자율 10%를 가정한다면 5년 후의 경제적 등가는 3289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예제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아래 모든 현금 흐름료는 8%의 이자를 적용할 때 0년도에 2042 또는 5년 후에 3,000과 경제적으로 등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등가가 5년 후 시점에 경제적 등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4년, 3년, 2년, 1년 후에 경제적 등가가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요 0년도 시점에 2042 그리고 5년도 시점에 3,000은 우리가 경제적 등가라는 걸 앞에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죠. 자, 그럼 우리 역으로 이 5년 후에 3,000이라고 하는 금액을 0년도 시점으로 되돌려 보내서 0년도 시점에 경제적 등가를 구한다 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복리의 공식을 좀 수정을 해서 P는 F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 또는 P는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 이라는 공식을 적용을 해서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5년 후 시점에 이렇게 3,000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금액을 1 플러스 0.08의 5승으로 나누어 가지고 0년도 시점의 현재 가치를 구해봤더니 그게 2042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관계를 이용을 하면 5년 후 시점에 3,000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 3년 시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위에 있는 산식에서 이 경우에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자, 지워버리고 여기 있는 산식을 수정을 해서 3년차 시점에 경제적 등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아까는 5년차 시점의 가치를 0년도 시점으로 옮기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n승을 5를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5년차 시점의 것을 3년차 시점, 즉 2년 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점을 5년 전이 아닌 2년 전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요 5 대신에 2라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000이라는 숫자를 1 플러스 0.08의 제곱으로 나누어주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이 바로 2572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시점에 특정한 금액은 경제적 등가로 변환이 가능한데 그 경제적 등가의 값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자율 그리고 어떤 시점, 그 시점이 결정되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점과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는 기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건 이제 P나 F가 되는 거고 이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즉 이자율 i라고 하는 놈과 그리고 기간 n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경제적 등가의 값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그 예제를 제가 좀 표로 바꿔본 건데요. 자, 문제가 뭐냐? 0년도 시점에 2042에 대한 경제적 등가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예제예요. 근데 이 경제적 등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율 i와 기간 n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표에다가 빈칸을 우리가 좀 채워봐야 되는데 빈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각 연도에 해당하는 경제적 등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표기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1차 년도에 경제적 등가를 한번 구해보라고 하면 이자율이 6%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여기 있는 2042에다가 1 플러스 0.06에 1승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요 셀의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차 시점이라고 하면 똑같지만 2042에다가 1 플러스 0.06 이자율이죠. 이거에 기간 차이만큼 3승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셀의 값을 여러분들이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값을 계산을 해서 계산기를 직접 눌러가지고 이 해당되는 셀의 값들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값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2042라고 하는 현재 가치에다가 기간은 2년 차이가 나고 이자율은 10%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0.1의 제곱 해주면 원하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셀 같은 경우에는 2042에다가 1 플러스 0.1의 기간 차이만큼 4승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경제적 등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0년도에 2042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연도에 이거와 동일한 가치가 되는 금액을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면 특정한 이자율 i와 기간 n이라는 게 픽스가 돼야 되는구나. 그때마다 다른 형태의 다른 값을 갖는 경제적 등가를 찾아낼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의 예제를 통해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빈칸 잘 채우셨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조금 더 간단한 예제를 이용을 해서 실제 경제적 등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특정 이자율을 찾아내는 그런 예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A와 B 두 가지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0년도에 5천, 그리고 3년도에 1000, 그리고 현금 흐름 B 같은 경우에는 1년도, 2년도, 3년도 모두 합쳐서 매년 502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이런 서로 다른 모양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런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정한 이자율, 특정 이자율 i를 적용을 한다라면 이거에 따라서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을 동일한 가치를 갖는 놈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 원하는 건 이 i 값이 도대체 얼마인가?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을 동등하게 만들어주려면, 즉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끔 만들어주려면 도대체 몇 퍼센트의 이자율, 즉 어느 정도의 돈의 시간적 가치를 적용을 해야만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이 차별 없이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풀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개의 단계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기준 시점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서로 다른 시점에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라면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현금의 흐름을 특정한 시점의 가치로 모두 다 변환을 한 이후에 상호 비교를 좀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기준 시점을 3년도로 픽스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기준 연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현금 흐름을 기준 연도에 해당하는 3년 말에 미래 가치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500을 펜으로 좀 바꿔야겠네요. 500을 3년도 시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B의 현금 흐름은 1년 차에 있는 500일을 3년 차로, 2년 차에 있는 500일을 역시 3년 차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는 500을 1000으로, 그러니까 1000이 존재하는 3년차 시점으로 옮기려면 500에 1 플러스 이자율의 3승. 근데 이자율을 그냥 i라고 표현한 거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502를 옮길 때는 502에 1 플러스 i의 제곱. 요 같은 경우에는 502에 1 플러스 i의 1승.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값과 요 값을 더해주면 되겠고, 얘네들은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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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요 값과 요 값, 요 값 변환된 값들을 모두 합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옵션 A와 옵션 B의 3년차 시점의 미래가치 F3를 구해놓은 산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산식들을 정리를 해보면 과정을 통해서 현금 흐름 A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고 500에 1 플러스 i의 3승 더하기 1000 B의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502에 1 플러스 i의 제곱 더하기 502에 1 플러스 i 그리고 502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방정식이 벌써 3차 방정식이 되니까 손으로는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컴퓨터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i 값을 7.9%라고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7.9%를 여기 해당하는 요 I, 여기 I에다가 즉 0.079 값을 딱 입력을 해버리면 옵션 A와 옵션 B의 3년차 시점의 미래가치 F3를 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값이 1628로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3년차 시점에서 두 개가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건 두 개의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서로 다른 두 개의 현금 흐름이 존재를 했었고요. 하나는 이런 현금 흐름을 가졌었고 또 하나는 이런 현금 흐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I 값을 찾기 위해서 일단 기준 연도를 요 3년도로 잡았고 3년도의 가치로 모든 현금 흐름들을 이렇게 변환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변환된 거의 합계가 얘는 A, 얘는 B였는데 그놈을 갖다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를 구했더니 I가 7.9%가 나왔고 7.9%를 적용을 했을 때 3년 후의 미래가치는 현금 흐름 A든 B든 모두 1628로 두 개가 동일했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은 이자율 7.9%를 가정을 했을 때 경제적 등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컴퓨터는 공학용 계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경제성공학 수업을 들으시려면 이런 공학용 계산기를 먼저 구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형이 요 모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FX 572S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매뉴얼을 열심히 찾아서 이런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매뉴얼을 보시면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등식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학용 계산기 보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의 변수를 무조건 x라는 알파벳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있었던 산식의 i 대신에 x로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500에 1 플러스 x에 3승 더하기 1000은 502에 1 플러스 x에 502에 1 플러스 x 더하기 502.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때 이 는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계산기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등호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계산기에 보시면 여기에 그 뭡니까? 알파 버튼하고 요 캘큘러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는 표시가 입력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요 는을 여기다가 넣어야 얘가 방정식을 푸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 뭐 이렇게 넣을 수는 있겠지만 요 는을 표시를 할 때 계산기 아래쪽에 있는 이퀄 표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알파를 누른 후에 캘큘러스를 눌러서 입력되는 는 표시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식을 입력하고 나면 2단계에서는 이 solve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여기 보시는 요 shift 기능하고 shift 키하고 여기 있는 solve 키, 그 캘큘러스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solve라고 하는 기능이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다시 캘큘러스 키를 누르면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풀으라는 명령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x에 대한 값을 찾아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나온 x의 값이 진짜 값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이제 solve를 누르고 난 다음에 다시 1하고 는. 근데 이때 요 는은 계산기 아래쪽에 있는 는이에요. 여기 있는 는이 아니라.
그래서 1는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x의 초기 값을 갖다가 하나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는 이렇게 누르면 초기 값이 입력이 되고, 또는 뭐 잘못 눌렀을 경우 는 표시를 다시 누르면, 이퀄을 누르면 초기 값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초기 값을 하나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계산기가 검색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요 는의 좌변 그리고 우변의 값이 일치가 되는 x값을 열심히 찾습니다. 여러 번 반복 계산을 해가지고 x값을 다른 값을 막 입력해 가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는 x값을 하나 찾아주는데, 3단계를 마치고 나면 화면이 이렇게 뜰 거예요. L-R은 0라는 게 뜨겠죠. 자, 이랬을 때 x는 뭐 얼마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L과 R이 의미하는 건 이 등식의 좌변, 우변이라는 거예요.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게 0이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 x값을 찾았더니 이게 x가 마이너스 0.075고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좌율이 마이너스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등식을 보시면 이 등식 자체가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를 최대 3개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0.07599가 가짜 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재검색을 다시 한번 수행을 해봐야 되는데, 이 재검색을 위해서 다시 는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값 입력 화면으로 돌아가고 다시 뭐 1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 뭐 0.5나 0.1이나 뭐 이런 초기값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하면 우리가 또 한 번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면 이때 또 L-R은 0이라는 창을 띄워줘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x가 0.07899, 즉 7.899% 이렇게 값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건 정말 이자율 같으네 해서 이때 이 등식을 해결을 해주는 우리가 원하는 이자율 형태의 솔루션은 0.07899이고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면 7.899%구나.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7.9%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지 않은 이상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건 바로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또는 이 강의 전에 계산기를 하나 마련을 하시고 계산기를 직접 여러분들이 한 손에 들고 제가 드린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계산기가 이런 등식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손으로는 절대 못 풀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계산기의 활용 방법을 잘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우리가 기준 시점을 3년으로 잡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었는데요. 자, 기준 시점을 꼭 미래 시점 3년으로 잡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예제에서는 기준 연도를 0년으로 잡아줬어요. 따라서 이제는 현금 흐름을 전부 다 이동을 시킬 때 3년차 시점이 아니라 0년차 시점으로 옮겨서 다 현재의 가치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년차에 있는 1000이라는 숫자를 여기 있는 0년차 시점의 가치로 옮기셔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1 플러스 0, 0은 아니죠.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자율 i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이자율 i의 1 플러스 i의 기간 차이가 3년이니까 마이너스 3승. 그거를 1000에다가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역시 이것들 역시 과거로 되돌려 보내주면 되는데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뭐 3승이나 2승이나 1승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모두 다 0년차 시점의 가치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두 개의 산식을 등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이제 좌변이 되는 거고 이게 우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 형태가 될 테고 손으로는 풀지 못하고 계산기로 풀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때 계산기로 풀면 앞에서 기준 시점을 3년 차로 했을 때 문제를 푼 거와 동일하게 7.9%가 똑같이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옵션 A와 옵션 B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1296과 1296. 자, 두 개가 어때요? 동일하죠. 따라서 이자율 7.9%는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을 동일한 가치, 즉 경제적 등가로 만들어주는 이자율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해 보시면 자, 이자율 7.9%를 가정을 하면 0년도 시점에 500에 돈을 주고 3년차에 1000을 주고 이런 것이나 아니면 1년차, 2년차, 3년차 균일하게 여기는 500이씩을 주는 것이나 또는 0년도 시점에 1296을 몰아서 주는 것이나 아니면 기준연도를 3년차로 구해서 구했던 1628을 프로젝트가 끝나는 3년 말에 몰아서 주는 것이나 이 네 개는 경제적으로 다 동일한 가치란 뜻이에요. 단 동일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인 이자율이 7.9%라고 반드시 가정되어 있는 경우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자율 7.9%라는 가정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지만 이 A, B, C, D 네 개의 현금 흐름이 모두 다 경제적 등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되게 흥미있는 거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0년초 시점에 우리가 만들어낸 경제적 등가 1296과 3년차 시점의 경제적 등가 1628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 1296을 딜 플러스 0.079, 즉 이자율로 3년 후 시점으로 변환을 시킨 것이 바로 1628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그렇겠죠. 0년차 시점에 1296과 3년차 시점에 1628이 경제적 등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리의 공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떠한 시대,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7.9%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요 네 개의 A, B, C, D 네 개의 현금 흐름 중에 어떠한 형태로 돈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차별성이 없는 동일한 가치를 주는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경제적 등가의 개념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이자율 8%가 이렇게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현금 흐름은 0년도에 500, 그리고 3년도에 500을 주는 것이고 B라는 현금 흐름은 1년도에 거꾸로 500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고 2차년도에 X라는 돈이 수입으로 잡히는 이런 현금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이 경제적 등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X값이 도대체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자, X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자율 8%일 때 두 개가 경제적 등가이니까 이 현금 흐름과 이 현금 흐름을 같다라고 놓고 이 X값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존재하는 이 돈들이 모두 서로 다른 시점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준 시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 시점으로 모든 현금 흐름을 옮겨 놓은 후에 등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자, 앞쪽에서는 이자율이 미지수였던 거고 지금은 단지 어떤 특정한 연도의 현금 흐름이 미지수일 뿐인 겁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은 A의 가치와 B의 가치를
등식으로 놓고 풀면 되기 때문에 그 원리는 동일한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이 500, 이게 0년도 시점으로 옮겨와야겠죠. 그리고 얘 B 같은 경우에는 1년도에 있는 500과 2년도에 있는 X가 다 0년도로 옮겨와야 돼요. 한번 옮겨볼까요? 자, 바로 여기 있는 3년차 시점의 현금 흐름이 0년도로 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1 플러스 0.08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오려면 1 플러스 0.08에 마이너스 1승. 얘가 오려면 1 플러스 0.08에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만들어줄 때는 플러스 n승, 과거 가치, 현재 가치를 만들어줄 때는 마이너스 n승.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점, 0년도 시점으로 옮겨온 것들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A와 B의 현금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두 개를 등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면 X값을 구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1586.2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지금은 다 이렇게 플러스만 예전엔 다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있죠? 자, 이 마이너스 500 반드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의 형태로 넣어주셔야 문제가 올바르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으면 다 플러스로, 아래쪽에 있으면 다 마이너스로 부호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들을 명확하게 반영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준 시점을 이렇게 0년도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년도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2년도, 3년도.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이 등식을 풀고 나면 항상 x는 1586.2라는 동일한 결과값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2000년도에 1586.2를 받는다라면 이 현금 흐름이나 이 현금 흐름이나 둘 다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단,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이자율이 8%라는 가정 하에서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자 공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 공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경제적 등가 부분에 대해서 잠시 리뷰를 하고 이자 공식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등가 처음 수업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 복리의 공식을 좀 변형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원래 복리의 공식은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P와 I와 N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공식들을 부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P는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 또는 I는 P분의 F의 N분의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요. N은 로그 F 나누기 P의 전체 나누기 로그의 1 플러스 I 형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 공식은 필요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등가에 대한 개념 얘기를 했었고요. 경제적 등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두 개의 다른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현금 흐름이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질 때 경제적 등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등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이자율을 사용하는가, 또는 F와 P 사이에 얼마만큼의 기간이 떨어져 있는가, 즉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등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한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본 적이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 경제적 등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을 경제적 등가로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구하는 그런 연습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었죠. 이 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학용 계산기의 사용법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경제적 등가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서 보다 편리하게 경제성 공학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자 공식 부분, 6가지 이자 공식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먼저 오늘 이자 공식 1번에서는 그 6개 이자 공식 중에 2개의 이자 공식을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자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자 공식은 P와 F 사이,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A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P와 F와 A 각각의 기호들이 나타나는 바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현재 가치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영어의 현재 가치를 뜻하는 present worth라는 단어에 P라는 이니셜을 따가지고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 왔던 거고요. 또 하나 친숙한 기호, 이 F라고 하는 기호는 미래 가치를 뜻하게 되고요. 이 미래 가치는 future worth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부터 미래를 뜻하는 F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기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새로 등장하는 놈인데요. 바로 A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이 A라고 하는 기호는 영어의 annual equivalent나 또는 annuity라고 하는 단어의 이니셜 A를 따와서 만들어 놓은 기호인데요. 바로 이놈이 의미하는 바는 연간등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 연간등가라고 하는 개념은 단어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매년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현재 가치 P는 0년도 시점에 한 번, 또는 미래 가치 F는 N년도 시점에 한 번,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연간 등가를 나타내는 A는 1차 년도부터 2년, 3년, 4년 해서 N년도까지 N번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성공학 시작하고 나서 기호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P, F, A 말고 한 2개 정도의 기호가 더 있어요. 하나는 I, 뭘 뜻하죠? 바로 이자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interest rate에서 온 단어죠. 그리고 N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통상 기간, 뭐에 대한 기간이냐 하면 바로 이 P와 F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간이었죠.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P와 F와 I, N이라는 4가지 기호를 우리가 보아왔고 바로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복리의 공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고 써져 있는 바로 이 복리의 공식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4개 P와 F와 I와 N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공식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새로운 부호인 A가 하나 등장을 하면서 이 A와의 관계 역시 이번 장에서 규명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P와 F와 A 사이의 이자 공식을 쭉 공부를 해나갈 텐데 일단 이번 장에서는 P와 F 사이의 관계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고 다음 주가 되면 바로 이 PF와
여기 있는 A 사이에 상호관계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와 F와 A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전에 먼저 P, F, A의 좀 더 정확한 정의를 해보면 일단 현재가치 P라고 되어 있는 건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그 프로젝트로 놓고 본다 그러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 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를 하고 바로 기준연도가 되는 0년도에 존재하는 현금 흐름을 항상 P, 현재가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미래가치 F라고 하는 놈은 프로젝트의 종료 시점을 의미를 하는 그 N년도 시점에 존재하는 화폐의 단위를 의미를 하고요. 바로 P나 F는 모두 0년도 아니면 N년도에 딱 한 번만 발생을 하는 그런 형태의 현금 흐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리의 공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현재가치 P를 미래가치 F로 옮기기 위한 공식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F는 에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꾸로 P는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걸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자 공식의 기본적인 컨셉이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이제 요 연등가 A라고 하는 놈이 이제 새로운 문제거리인데요. 자, 이 놈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P나 F처럼 한 번만 발생하고 끝나는 형태의 현금 흐름을 갖지 않아요. 자, 즉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쭉 해서 n-1년, n년까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니까 총 n번 반복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등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동일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현금 흐름 A가 그 크기가 A인 거고요. 그 A가 N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컨셉에서 연간 등가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0년도에는 오로지 현재 가치 P만 존재해요. 프로젝트가 종료하는 N년도에는 미래 가치 F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연간 등가 A라고 하는 건 0년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년차부터 N년차까지 총 N번 반복해서 동일한 현금 흐름 A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현금 흐름을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이자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P와 F와 A를 다르게 정의했다라면 이자 공식도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앞으로 나올 이자 공식은 항상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 배울 이자 공식 총 6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자 공식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왜 이자 공식이 6개냐? 그런 겁니다. P, F, A 세 가지가 있었죠. P를 알고 있을 때 F 구하는 공식, F를 알고 있을 때 P 구하는 공식, F를 알고 있을 때 A 구하는 공식, A를 알고 있을 때 F 구하는 공식, P를 알고 있을 때 A 구하는 공식, A를 알고 있을 때 P를 구하는 공식.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바로 첫 번째 공식이 현재가치 P를 알고 있을 때 미래가치 F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는 0년도 시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f는 n년도 시점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1로 바꿀 수 있겠는가?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복리의 공식을 적용하는 절차와 절대적으로 동일하죠. 그리고 경제적 등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현금 흐름은 이자율이 i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f 어떻게 구하느냐?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고 하는 이 복리의 공식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컨셉을 하나,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공식의 형태로 이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경제성 공학에서는 이런 개수 형태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수식이 간편해지고 쉽게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뭐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요때 요 기호, 자, 다른 것들 좀 어지러우니까 지워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F와 PIN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위에 식이 있고, 아래에는 F는 P의 FPIN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랑 얘랑 동일하고, 얘랑 얘랑 동일하니까, 결국 1 플러스 I의 N승이라고 하는 건 F가 PIN과 동일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 플러스 I의 N 형태로 쓰는 건 우리가 공식의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FPIN이라고 쓴다라면 개수 형태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개수의 의미는 이 슬래시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F, 앞쪽에 있는 F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P와 I와 N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값을 의미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이자계수가 의미하는 건 P와 I와 N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F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수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1 플러스 i의 n승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현재는 우리가 휴대용 계산기 같은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i의 n승을 구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지만 과거에는 이 1 플러스 i의 n승 또 이제 뒤에 가면 나머지 5개의 이자 공식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계산해내기가 쉽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통계학 책 같은 거 보면 뒤에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경제성공학 교과서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지금 한번 교과서를 열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강의 노트 뒤에도 좀 이런 이자계수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있는 이자계수표에 미리 1 플러스 i의 n승이라고 하는 값을 연산을 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본인이 필요한 값을 찾아서 쓸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유래가 돼서 현재도 경제성공학 책 뒤에는 물론 우리가 계산기로도 이자 공식을 바로 사용을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런 이자계수의 형태로 값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 플러스 i의 n승의 형태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자 공식을 활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FPIN의 형태로 사용을 한다면 이자 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FPIN이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i의 n승을 미리 다 계산을 해서 수표화 시켜놓은 거라는 거죠. 뒤쪽 여러분들 이제 책을 살펴보시면 이쪽에 가면 특정 이자율이 예를 들면 5%일 때 자, F가
in 이렇게 칸이 있고 여기 n 해서 1년, 2년, 3년 쭉 연도가 달라질 때마다 개수값이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수표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 뒤에 있는 이자 개수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방법을 써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FPIN이라고 하는 이자 개수를 쓰는 방식이 훨씬 더 표현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성 공학에서 더 자주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00원의 현금을 이자율 10%가 적용되는 계좌에 입금한다면 8년 후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끌어내는 것부터 연습이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는 2,000, 지금이죠. P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자율 10%, I를 의미하는 겁니다. 8년 후 N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가 되겠는가? 궁금한 게 F라는 의미예요. 자, 이러한 정보가 모두 다 정의가 되고 나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자 공식을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 나는 이자 공식 못 써. 그냥 뒤에 있는 개수표 이용할래 하면 P, F를 구하는 거고 P와 I와 N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개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공식을 쓴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계산기를 돌리셔도 됩니다. 근데 계산기가 만약에 없다면 10을 이렇게 쓰는 거죠. 2000 FP 10%의 8년. 뒤에 가서 이 수표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FP 10%의 8년은 뒤에 여러분들 교과서 뒤편에 가보시면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공학경제개론지 FP 10%의 8년과 10% 쪽을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들 교과서로 본다 그러면 549페이지예요. 549페이지에 10%에 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FPIN의 첫 번째 열에 있네요. 그리고 8년 차를 찾아가 보면 개수가 2.1436이라는 값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549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436 또는 여러분들 계산기를 이용해서 돌리신다고 하면 1 플러스 0.1에 8승을 하면 그게 2.1436이에요. 그 이자 계수와 원금 P를 곱해주면 값이 하나 만들어지죠. 4287. 바로 이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8년 후에 찾을 수 있는 돈은 4287만 원입니다. 원금 2천만 원과 이자 2287만 원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자 공식은 이제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를 구하던 방식의 역이에요. 거꾸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이자 공식입니다. 거꾸로 여기 보면 미래에 F라는 값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것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옮기고 싶은 거죠. 자, 앞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P는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 우리 과거로 갈 때는 마이너스 N승, 미래로 갈 때는 플러스 N승. 해주면 되죠. 1 플러스 I에다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이자 공식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을 미래가치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 공식의 형태라고 했죠. 만약에 개수의 형식을 따른다라고 하면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 대신에 PFIN.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PFIN 얘는 주어진 값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P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fi와 n이 주어져 있을 때 p를 구하는 이자계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뒤쪽에 아까 수표책에 가보시면 그 수표책의 첫 번째 열은 fpin이고요. 두 번째 열이 바로 pfin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것은요. P와 F, PFIN과 FPIN 둘 사이에는 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자, PFIN 이거는 1 나누기 FPIN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FPIN이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i의 n승이잖아요. 그거분의 1 해준 게 여기 있는 요놈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과 동일한 거죠. 따라서 두 개의 이자계수 PF와 FP를 찾아낸 다음에 그 두 개의 값을 서로 곱해버리면 항상 1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쪽에 가서 수표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신기하게도 뒤쪽에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정 이자율 i가 뭐 10%일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첫 번째 열에 나오는 게 FP고 두 번째에 나오는 게 PF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기간 1, N이 되어 있고 1, 2 이렇게 쭉 표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요 값과 여기 있는 요 값 두 개를 곱해버리면 항상 1이에요. 이 값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이 두 번째 열은 이쪽으로 갈수록 계속 값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연도든 두 개의 값을 곱하면 1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요 개수와 앞쪽에 있는 PF의 개수가 서로 역수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신다면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 때 나는 요 PF, I, N 값이 필요한데 문제에 보니까 주어져 있는 게 FP, I, N 값밖에 문제가 개수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당황하실 필요 없이 이거분의 1 해주시면 이 값이 바로 이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F 값을 알면 FP 값을 알 수 있는 거고 거꾸로 FP 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 PF 값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 둘 사이는 항상 역수의 관계가 성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테고 다음 페이지부터 즉 연간등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대면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없는 채권, 제로 쿠폰 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채권이 있다고 할 때 8년 만기인 채권의 액면가가 1000이고 단위는 1000원이네요. 그러면 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액면가를 할인하여 매매할 수 있다면 이자율 6%를 적용할 때 현재 가격은 얼마가 적당하겠는가 이런 건데요. 자, 이게 어떤 문제 상황이냐면 채권에 이 100만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채권에 100만원이 써 있다고 하면 그 채권을 발행한 사람한테 찾아가면 이 채권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100만원을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채권이 지금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8년 후에나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8년 동안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시장에다가 이 채권을 내다 팔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8년 후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면 지금 당장
이 채권을 산다고 할 때 과연 1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주고 사겠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예, 채권에 적혀있는 액면가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주고 이 채권을 사려고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할인을 해서 이 채권을 사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역시 돈의 시간적 가치와 관련이 된 것이고 돈의 시간적 가치가 정의되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이 문제에는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주는 척도인 이자율이 6%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할인해서 이 문제를 채권을 사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대략적인 배경은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좀 추출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년 만기 할 때 이 8년의 의미는 이 채권을 할인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현재 시점과 채권을 누군가에게 주고 발행인에게 주고 돈을 찾을 수 있는 시점의 차이가 8년이라는 거니까 결국 N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채권의 액면가가 1,000원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채권의 액면가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8년 후 시점이기 때문에 따진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미래가치 F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이자율 6%, 뭐 이건 볼 것도 없이 이자율 I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할인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면 현재 가격은 얼마가 적당하겠는가 하는 이 부분. 자, 궁금한 게 P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정보들을 조합을 해보면 자, P는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에 값을 넣어보면 P 현재가치 P는 미래가치 1000에 1 플러스 이자율 0.06에 마이너스 8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산식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이거고요. 이거 공식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개수의 형태로 문제의 계산식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자,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PF 6%의 8년 자, 일단 이자율 6%를 찾아가 봐야겠죠. 교과서 545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열은 FP고 두 번째 열은 PF이죠. 거기 쭉 내려가서 8년을 찍어보시면 0.6274라고 하는 이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에 0.6274를 곱해주면 627.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할인된 가격. 그래서 만약에 8년 후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면 현재 8년 전 시점에 이 채권을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62만 7,400원을 받고 파는 것이 정당한 거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이 예제를 가지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PF 6%의 8년이라고 하는 값이 0.6274라고 했는데요. 자, 다른 정보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두 개의 정보로부터 내가 원하는 값이 이거다. FP 6%의 8년이다. 난 이게 알고 싶어요. 이게. 그러면 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정보만으로 충분히 이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개수는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식은 1 나누기 0.6274라는 거예요. 자, 계산기 눌러보시면 1 나누기 0.6274 해보시면 1.5939 이렇게 나오는데요. 1.5939라고 하는 값은 여러분들 교과서 아까 다시 가가지고 6페이지가 나와 있는 545쪽을 보면 판별에 1.5938이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값이 차이가 나는 건 이 부분 계산기의 라운드 오프 에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총 정리를 해보면 FP와 PF 사이에는 역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개수값만 알고 있으면 다른 개수값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자 공식 중에 총 6개 중에 이번 주에는 이렇게 2개만 공부를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4개의 이자 공식, 즉 P와 A 사이에 2개, F와 A 사이에 2개, 그래서 총 4개의 이자 공식을 공부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